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봉브로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거기서 초보가 왕초보에게 정보를 준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큰 아이가 양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궁에 관해서 주변 분들이 기본적인 정보, 활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에이지 그룹에 따라서는 클래스가 어떻게 나눠지고 그 각 클래스에 따라서는 표적지 크기가 어떻게 되고 표적지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양궁을 시작하기 2년 반, 이제 3년에 가까워지는데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정보들을 몰라서 너무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다음 주가 USET 퀄리피케이션 시리즈 중에 하나인 조에드 내셔널이죠. 그래서 그 큰 경기 룰에 입각해서 일단 간단하게 활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이지 그룹에 따른 클래스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 클래스에 따른 표적 크기와 타겟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경험해본 경험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눔의 시간을, 더불어 사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 활이 recurve bow라고 하는 활입니다. 보시다시피 활하고 활 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다리가 3개 붙어있는 아주 저게 티피컬한 recurve bow라고 하는 활 종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류, 보시는 것이 bear bow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USA Archery나 World Archery에 들어가 보면 recurve bow에서 다른 장비들, 액세서리 장비들, 스테빌라이저나 사이핀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있지 않은 그 활을 그냥 bear bow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 컴파운드 보우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양쪽 활 아래 위에 도르래 같은 바퀴 같은 것도 좀 달려 있고 좀 더 기계적인 장치가 많이 있고 쏘기도 조금 더 용이하고 사냥을 할 때 서양에서는 많이 쏘는 활이죠. 예, 요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이에 따른 디비전, 클래스의 나눔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3세 이하는 보우맨이라고 부르고 15세 미만은 이하는 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8세 밑은 카뎃, 그리고 이제 21세 이하는 주니어 이렇게 부르고 그 이후는 이제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나이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이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룹에 따라서 쏘는 표적의 크기 그리고 거리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거리는 보우맨은 이제 30m에서 122cm 타겟 페이스를 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겟 크기는, 표적지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13세 이하 보우맨은 30m에서 쏘고 컵 15세 이하 컵은 50m, 18세 이하 카뎃은 60m, 그 다음에 21세 이하 주니어와 시니어들은 70m에서 쏘게 됩니다. 베어보하고 컴파운드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리커브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양궁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의 나눔의 시간을 가져봤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양궁 제 아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초보가 왕초보와 함께 정보를 나눈다는 시각으로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내셔널 국가대표가 되는 그런 U18하고 U21 그리고 시니어 이렇게 세 디비전이 국가대표가 있는데 청소년 국가대표도 있고요. 그 국가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대표 선발전 USET 퀄리피케이션 시리즈는 과연 뭐가 있는지, 그리고 NRS죠, 내셔널 랭킹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궁 훈련 받고 코치님한테 레슨 받고 이러면서 아이
아이와 트러블이 생기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경기 나가면 때로는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싸우죠. 싸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코치님한테 레슨을 받고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조금 훈련을 하고 어떻게 양궁을 대하는 게 조금 효과적일지 이런 문제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가 해보니까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렇게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앞에 없고 제가 이제 홀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알고 보면 이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셔서 저한테 궁금하신 것 또는 피드백을 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댓글이나 저한테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런 거를 좀 봉부로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평소에 궁금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질문 받은 것들을 정리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다뤘던 것이 이 양궁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고, 그 다음에 양궁에서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회 나가서 잘 관계를 유지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양궁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수업을 풀어나가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들 또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셔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셔널 랭킹 시스템이나 유세 퀄리피케이션 시리즈는 어떻게 있고 도대체 어떻게 점수가 계산이 되며 몇 등까지 국가대표가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모아서 이렇게 좀 추려봤고요. 앞으로도 좀 궁금하신 거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제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양궁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나눔의 시간은 영어 버전으로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에 조회드 전까지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곧 준비해서 영어 버전으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 어떤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의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준비 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봉부로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